백화점에서 본 예비 신부의 진짜 얼굴 처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그리고 제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하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그날 저는 예비 며느리와 백화점에 갔다가 제 아들의 파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땐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 같았어요. 엄마, 이 사람이에요. 하고 데려왔을 때 속으로 아, 우리 아들 복이 많구나 싶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가 인사도 참 예쁘게 하네. 그렇게 몇 번을 만나고 결혼 얘기가 오갔어요. 예물이며 예단이며 요즘은 간소하게 한다지만 그래도 서로 예의는 지켜야 하잖아요. 그날은 예물 보러 백화점에 가는 날이었어요. 아들 녀석은 회사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고 결국 저랑 그 아가씨 둘이서만 가게 되었죠.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몇 번 만나면서 정이 들었는지 나름대로 기대도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에 들어섰어요. 어머님, 저 이 브랜드 좋아해요. 요즘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고급 명품 브랜드 매장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감각이 다르구나 싶었죠.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은 잘 모르겠네. 하고 웃으며 따라 들어갔는데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고르는 물건들이 하나같이 너무 과한 거예요. 백 하나에 900만 원, 시계는 1000만 원이 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들더라고요. 저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물론 예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건 좀 지나치다 싶었죠. 이건 좀 비싼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 아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죠. 저희 집에서도 기대하고 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체면? 기대? 그 순간 이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 사이에 기대와 계산이 얽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 눈빛엔 확신이 있었지만 저는 그 확신이 오히려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백화점을 나서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느꼈던 단정함과 예의 바름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가치관과 기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과 생각 그리고 가족의 문화까지도 맞춰야 하는 일인데 저희 집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계산대 앞에서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백화점 안을 돌아다니며 고급 명품 브랜드 매장을 몇 군데나 들렀고 그 아이는 마치 자기 결혼식이 아니라 패션쇼를 준비하는 것처럼 당당하고 세련된 태도로 물건을 골랐어요. 어머님,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더 고르고 싶지만 어머님도 피곤해 보이시니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라고 말하던 그 아이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불안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펼쳐졌어요. 직원이 정중하게 묻더군요. 고객님,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절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카드 주세요. 일시불로 하실 거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너무나 익숙한 듯 흘러나왔기에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어요. 응? 아, 내가 결제하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그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한 눈빛으로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죠. 네, 석훈 씨가 다 말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어머님께서 다 해주신다고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고가의 명품들을 그럴 리가 없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치 누군가 제 귀에 대고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아이는 마치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은 듯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행동하고 있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죠. 그런 얘긴 처음 듣는데 혹시 오해한 거 아닐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고가라.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석훈 씨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 앞에서 직접 말했는걸요? 어머님이 예물은 다 해주시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기대하고 계신걸요. 그 순간 주변의 조명도 음악도 직원들의 미소도 다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혼자 낯선 무대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린 것 같았고 제 손에 들린 카드 한 장이 세상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건 제가 생각했던 결혼 준비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같이 느껴졌죠. 그 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처음 만났을 때의 예의 바르고 단정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건 계산된 확신,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와 기대가 낯설고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근대던 심장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고 계산대 앞에서 느꼈던 그 낯선 감정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죠. 전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예비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셨죠? 그 말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석훈아, 너 예물비 내가 다 낸다고 했니? 그렇게 모든 걸 다 고급 명품 브랜드에서 고가로 사주기로 그 집 부모님 앞에서 약속한 거야. 아들은 대답 없이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아들의 반응을 예측하려 했었어요.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오해였는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달려 있었거든요. 아들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엄마. 그냥 같이 보러 가달라고만 했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말투로 행동한 건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 아이는 다 준비된 것처럼 행동하더라. 직원이 결제 방법을 묻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님 카드 주세요라고 하더라고. 내가 놀라서 물었더니 네가 처가에 갔을 때 집에서 이미 다 얘기 끝났다고 어머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다고 하더라.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다고 했어요? 그 말투엔 놀람과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런 얘긴 한 적 없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단순한 오해라고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의 말투, 행동, 눈빛 모든 게 너무나도 준비된 듯 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대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처럼 말이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뭔가 눈치를 못 챈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일까 아니면 그 아이가 너무 능숙해서일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계산대 앞에서의 장면이 반복 재생됐고 아들과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내 아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건지 고민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눈은 어쩌면 부모가 되어야만 생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정말 우연히 그 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아이는 방 안에서 문도 닫지 않은 채 통화를 하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에 들어온 몇 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은 너무 구식이셔. 그냥 돈만 내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예물 보러 가서도 그 정도에 놀라시는데 그래서 나 그날 다 고르지도 못하고 나왔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아이의 말투는 가볍고 장난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저를 단순히 돈을 내주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짧은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아이는 이어서 말했어요. 결혼하면 우리 집 살림도 다 맡겨야 하잖아. 아기 낳으면 아기도 봐주셔야 하고 미리 챙겨야지. 그 순간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찻잔을 내려놓으려다 손끝이 흔들려서 컵이 접시 위에서 딸깍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살림도 육아도 다 제게 맡기겠다는 그 말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이미 결혼 이후의 삶을, 우리 집을, 우리 가족을 자기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엔 사랑도 존중도 없었어요. 오직 계산과 기대 그리고 통제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 아들 이런 아이와 혼인시키면 안 되겠다.
그 아이는 겉으론 단정하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의 말투, 행동 그리고 친구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진짜 모습은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아가씨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그 아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고 아들과의 미래가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내 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 가족이 이용당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아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고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다음날 아들에게 말했죠. 엄마가 너보다 인생을 오래 살았잖니. 그 아이는 겉은 예쁘지만 속은 좀 다른 것 같아. 이 결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아들은 당황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보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아니다.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 사람은 것보다 속이 중요하단다. 그 아이가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지,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지. 엄마는 그게 잘 안 보이더라. 며칠 동안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출근할 때도 식사할 때도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조용히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 파혼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서 아들의 슬픔과 결심이 전해졌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 며느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고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는 사람입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어요. 아들이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죠.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 아이가 조금만 솔직했더라면, 조금만 진심이었더라면 아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저는 제 아들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느낍니다. 엄마의 사랑은 때로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자식의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 되니까요. 제가 잘 처리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